제가 처음에 MBA를 준비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일단 제가 한국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종합 상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4년차 딱 정도 때 사실 한 매너리즘을 느낀 거는 3년차 정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일즈라는 게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만 하기에는 나의 뭔가 스페시픽한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던 찰나 그 주변에 이제 MBA를 같이 고민하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MBA에 입문을 하고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 파트 GMAT과 토플이 있는데 GMAT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영어 제 실력을 스스로 맹신을 했었었는데 GMAT이 너무 처참한 점수가 나와서 580 그거를 최종 710점까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 예상으로는 한 2개월 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먹어서 오히려 그 다음에 정말 본 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뭐 에세이도 적어야 하고 나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이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세이나 아니면 제 레주메를 만드는데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 이 레주메라는 거를 그렇게 미국인들이 작성하는 대로 적어본 적도 없거니와 제가 제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나의 커리어 패스를 앞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던 터라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었던 게 제일 힘든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GMA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GMAT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모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 정말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한 결과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은 스트레이트포워드 했던 게 한 만큼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에세이나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챗 GPT 같던 게 없던 때라 제가 2018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게 뭐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았던 때라 뭐 구글링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알아봤었어야 했는데 사실 한계가 있죠. 뭔가 너무나 큰 한계 측면에서 나도 그러면 남들처럼 그 MBA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알아봤더니 가격이 가장 큰 뭔가 좀 고민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기도 비싸고 사실 그분들의 어떤 커리어 패스라던가 그런 게 나랑 완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그리고 그분들이 MBA를 실제로 갔던 시기는 거의 한 20년 전?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막막하던 찰나에 이제 다행히도 그 당시에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진욱이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저런 부분은 정말 MBA에 맞는 어떤 스토리 라인을 적어주셨는데 처음에 그 부분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면서 동시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그 스토리 라인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어프로벌이 된 거죠. 학교로부터.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갈 수 있었고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되게 막막하고 뭔가 내가 나의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비슷한 길을 걸어갔던 선배로부터 어떤 이러이러한 스토리라인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종합상사에서 일했던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거를 미래의 어떤 산업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커리어 패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짠 부분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메이징 했죠. 어메이징한 부분이 일단 사실 영어 자체가 저한테는 큰 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어서 비록 영문과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리고 종합상사를 다니면서 미국에 장사를 하기도 했었지만 실제 그런 뭔가 오피셜한 문서를 많이 적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이
문장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그 당시에는 챗 GPT가 없었기 때문에 제 그래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확인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미국 학교가 원하는 그 모양새를 제가 짧은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MAT이 너무 길어지면서 제가 에세이 레주메를 적을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그거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 저 혼자.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든 드래프트라는 게 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정말 산재돼 있던 모든 저의 정보를 모아서 딱 이렇게 뭔가 나왔는데 와우 오케이 I'm happy I'm done 거의 뭐 그 수준이었지 않아. 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필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막 인터뷰는 아까 GMAT이랑 저는 좀 비슷한 이게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GMAT 점수가 굉장히 개차반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마지막엔 해피엔딩 끝났듯이 막 인터뷰도 하면 할수록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막 인터뷰 했을 때 정말 그 외운 대사를 읽는 것 같은 그 대본을 줄줄 읽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계속 해보면서 어느 정도 제 입에도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다시 한번 한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런 경험을 실제 인터뷰 전에 많이 쌓아두면 확실히 실전 인터뷰 때 더 제가 플렉서블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떨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이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도움이 됐던 게 그 듀크도 그 당시에 한국으로 트랙을 왔었고 근데 또 그 듀크 그 친구들의 또 다른 어떤 라스 그 다니던 친구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국에 놀러 왔는데 그 듀크 팀에 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그 진욱이 형님이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그때 그 친구들 미국인 무리를 같이 만나서 막 대화도 하고 나는 사실 듀크도 쓰고 라스도 썼고 둘 다 MB도 받았는데 막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일단 두 학교의 기본 스프릿 그리고 정말 내가 이 학교의 그 fit이라는 게 정말 애매모호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도대체 fit이라는 게 뭔지 정말 앰비기어스한 부분인데 그 fit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학교 생활을 간접적으로 두고 그리고 저한테는 한 해 선배가 됐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직접 해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듀크 인터뷰는 받고 라스는 결국엔 떨어지고 라스에 붙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기뻐해주고 제가 학교에 갔을 때 또 그 친구들이 저를 먼저 찾아와줘서 막 이런저런 어떤 셋을 다운하는데 도움을 줘서 진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얼럼을 미리 만나서 어떤 네트워킹이나만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냥 대화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매 순간이 그런 게 일단 에세이 레주메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에세이는 뭐 제 글 적는 거니까 적을 수 있었겠 근데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적으로 내가 뭐를 했어 물론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처음 적는 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적절한 써야 하는 단어 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어떤 정보들을 제 스스로 다 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컨설팅 업체들이 어떻게 막 인터뷰를 도와주는지는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국 가기 전에 영어에 자신감이 좀 없어서 사실 영어를 미국인하고 그냥 한국에서 쓸 때도 좀 떨기도 떨고 막 그랬었는데 인터뷰 볼 때는 그 단지 영어와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간의 그 자연스러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그런 소소한 팁 그런 것들부터 정말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아주 스스럼 없이 나누는 거. 예를 들면 인터뷰할 때 딱딱하게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만 하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나 베이스볼 좋아해 너 누구 좋아해 뭐 이런 간단한 정말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를 막 인터뷰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빡센 분이셔가지고 근데 그 빡센 게 다 나중에 약이 되고 MBA가 한국 학생들 혹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어떤 애들을 뽑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딱 집어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스토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준비하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시키는 게 빡셀 수도 있는데 정말 좀 클리셰한 표현이지만 피와 살이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빡세지만 좋은 대표님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MBA를 다 끝나고 나서 느낀 거라면 목적성이 확실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비유를
예시를 들어보자면 약간 all you can eat 그 한국식 뷔페 같은 느낌이 MBA. 무슨 말이냐면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 2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눈앞에 1000만 가지 세계의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 뭐를 먹느냐는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 1000개의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는데 가령 뭐를 먹을지 몰라서 뭐 먹어야지 하면 시간만 가고 실제 먹는 거 몇 개 없어. 그리고 맨날 먹던 김밥, 탕수육, 한국식 옛날 뷔페가 먹는 그런 거밖에 못 먹고 나올 수 있는 곳이 MBA인데, 만약에 내가 명확하게 나는 MBA에 가면 이거 할 거야 라고 자기에게 뚜렷하면 산의 진미가 앞에 차려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탕수육, 피자 뭐가 차려져 있어도 나는 캐비어를 먹으러 온 거지 탕수육 먹으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 목적성이 명확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다. 절대로 목적성이 부정확하다고 해서 못 얻어가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면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 Great success.